예, 진도를 좀 더 나가기 전에 3형식, 4형식, 5형식, 즉 타동사에 대한 거를 배웠으니까 걔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얘들은 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3형식, 4형식, 5형식.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중에서 1, 2, 3번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3, 4번은 4번, 5번은 조금 외우셔야 돼요. 특히 4번 같은 건 좀 외우셔야 돼요. 자료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그 자료를 넣어놨던 첫 번째 강의를 가시면 거기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단 타동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타동사라는 범위는 이거 그냥 3형식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형식으로 본다면 그 안에 아주 소수의 4형식, 즉 4형식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많은 5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 그리고 거기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4번 얘기입니다. 이게 4번 얘기 되셨죠? 예, 물론 5형식에서 이렇게 4형식으로 우리가 5형식으로 알고 있던 동사들이 4형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일단은 이건 아직 그 기본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4형식에서 쓰던 동사인데 그렇게 외웠던 수요 동사인데 5형식으로 이제 변환되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바로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보시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죠? 이게 큰 범위고, 즉 3형식이 큰 범위, 타동사가 큰 범위고 그 안에 4형식, 5형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4형식 동사도 5형식 동사도 거기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은 뭐다? 3형식으로 다 쓸 수 있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형식, 예를 들면 1, 2, A2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꼭 5형식으로 그렇게만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3형식과 4형식의 관계. 4형식은 언제든지 3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 방법을 하나 배웠죠. IO를 어디로 보내면? 뒤로 전치사구로 빼면. 보이시죠? 4형식.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반지하나를. 어떻게 누구는 못 움직인다 그랬어요? 직접 목적어는 못 움직입니다. 얘는 진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원래 의미상 뭐뭐에게니까 그의 전치사를 달아야 되는데 앞에 달고 있어야 되는데 수요 동사와 누구 사이에 직접 목적어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걸 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뒤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전치사를 달아야죠. 예. 그래서 to를 다는 애가 있고 for를 다는 애가 있고 of를 다는 애가 있다고 앞에서 이미 사형식 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의미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의미 변화 없이 그냥 사형식이었던 걸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얘기 자체가. 두 번째, 아예 IO 자체를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워볼까 일단. 예, IO 자체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형식이 됩니까? 당연히 이게 삼형식이죠. 위에 있던 문장들이에요. 그대로 위에 있던 문장들. 거기서 뭐만 뺀 거죠? 간접 목적어만 지금 뺀 겁니다. 나는 주었다. 대신에 이건 의미는 다르죠. 왜? 간접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이건 의미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주었다 반지를. 물론 약간 좀 찜찜하죠. 누구에게 요 말이 빠진 거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 전혀 없어요. 나는 만들었다 반지를.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물었다 질문을. 되셨죠? 예.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들은 꼭 사형식으로 써라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큰 범위인 타동사. 그 타동사 내에 타동사라는 것은 곧 3형식이라는 말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거기 아주 소수가 있고 그보다 좀 더 많은 5형식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4형식과 5형식은 기본 출신이 타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다? 3형식은 늘 쓸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5형식은 언제든지 3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못 빼면 될까요? 이번엔? 예, 50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타동사 돼 있고 형용사 있으니까 이 관계 따져보시라고 그랬죠? 예, 이 관계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5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관계 성립하니까. 품사도 완벽하고 그래서 나는 발견했다. 그 책이 재밌다는 것을. 되셨죠? 여기서 못 빼면 됩니까? 이렇게 빼면 난 그 책을 발견했다죠. 물론 의미 변화는 있습니다. 당연히. 형식적으로 3형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4형식, 5형식 동사니 이런 말을 들어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걔들은 영원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한번 해볼까요? 1 to A to do. 1 to A to do죠? 예. to be나 to do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비동사가 좀 달라서 그러지. 사전에 보면은 예를 들면 동사 A to B도 있는데 이거 to do로 그냥 외우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to 부정사라는 소리니까.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한다. 그 책이 읽혀지기를. 수동태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냥 BPP 수동태. 읽혀지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못 뺐을 때는 나는 그 책을 원한다.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삼형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거 없애버리고. 되셨죠? 넘어가 봅시다.
이제 4번은 좀 중요해요. 4번은 중요하니까, 예. 4형식과 5형식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라 4형식이었던 동사들인데 어떤 특정 모양을 취하면 뭐가 된다? 예, 5형식으로 변환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넘어가기 전에 일단 IO와 DO의 관계,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의 관계 어떻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똑같이 맞추느라고 명사, 물론 허는 대명사지만 문법적으로 같다고 했으니까 명사, 명사가 와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습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것이고 얘는 IO, DO 관계가 된다 그랬죠? 네. 이거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몇 형식인지 모르겠으면 뭘 따져봐야 된다? 예. 의미 있는 품사 두 개가 와 있다. 즉 형식에 들어가는 품사가 두 개가 와 있는데 지금처럼 명사가 와 있다. 그럼 뭘 따져보시면 돼요? 예, 이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 귀찮은 짓을 안 하시려면 뭘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수요동사를 외우고 이거 킵 계열이라고 해서 앞에서 한번 했죠. 이거 킵 계열이라고. 예, 에이투도 못 쓰는 계열들 그냥 외우시면 되죠.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이거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거 따져보시면 되셨죠? 예, 4형식과 5형식은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런데 4형식 동사 중에 여기 4형식 동사라는 뜻입니다. 4형식 동사 중에 일부가 A to the 모양을 취하면 5형식이 됩니다. 즉 5형식의 A to the 5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A to the라고 그랬죠? 예, 이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유를 따져볼까요? 이유도 뻔합니다. I taught 주어 서술어겠죠? him to do예요. 투부정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목적보호가 될 수 있다. 즉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맞춰보면 되죠. 결론적으로 요 관계예요. 나는 가르쳤다. 그에게 그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되나요? 그가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 목적보호죠. taught 는 원래 뭐라 그랬죠? teach의 과거입니다. I taught him English.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가 영어 아니니까 이건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힘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에게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taught him English. 완전 다르죠, 의미가? 하는 주체도 다릅니다. 이 행동을 하는 주체가 얘여야지 이꼴관계 성립할 테니까 그래야 오형식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나는 가르쳤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여기 보면은 에게라고 적혀 있는데 가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을을이 들어가도 되고 에게가 들어가도 되고 은는이가가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사형식 동사들은 되게 원래 출신이 사형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에게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쳤다.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예, 이게 좀 자연스럽긴 하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teach A to do. 그러니까 사형식 수요동사와 별개로 그 동사 안에 있었던 것들이 A to do 모양이면 일부가 뭐가 된다? 예, 5형식 A to do 모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tell A to do입니다. tell도 A, B,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돼 있나요? A to do 모양이면 A에게 뭐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거 그대로 여기 동사만 바꿔놨으니까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나는 말했다.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되셨나요? 이 관계가 역시 이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ask A to do.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거예요, 지금. ask A to do. A에게 뭐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보호는 말씀드렸지만 보호가 되면 문장에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가르치다인데 teach A to do는 말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A에게 뭐뭐뭐 하라고 가르치다. 혹은 뭐뭐뭐 하라고 가르치다. A가 뭐뭐뭐 하더라고 가르치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A에게 뭐뭐 하라고 가르치다 말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맞춘다? 그냥 이 보호 부분을 이 동사에다 맞추는 거예요. tell을 말하다죠. 말해주다 아닙니다. 사형식 아니기 때문에 말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게 뭐뭐뭐 하라고 말하다. A에게 뭐뭐뭐 하기를 말하다. 보다는 뭐뭐뭐 하라고 말하다. 그래서 하라고라고 치면 거죠. ask A to do.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ask. 여기서는 ask A to do는 무조건 요청하다예요. 요구하다. A에게 뭐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이거보다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이런 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되셨나요? 그게 훨씬 더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즉 보호 부분은 내가 보호지만 알면 어떻게든 상관없다. 해석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예. leave A to do입니다. 남겨두다라는 뜻이라고 앞에서 한번 했었죠. 이거 형식별로 정리하면서 leave A to do. A가 뭐뭐뭐 하도록 남겨두다. 이런 뜻이죠. 이건 또 가가 들어간 게 없죠. A에게보다는. 나는 남겼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남겨두었다. wish A to do.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A가 뭐뭐뭐 하기를 바라다. 혹은 하기를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기를 바라다.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고 하는 것을 바라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I wished him to do so. 나는 바랬다. 그가 그렇게 하기를 혹은 하는 것을. 똑같은 말이죠. 요 밑에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5가지인데 사형식에서 기본으로 사형식 동사를 알고 수요 동사를 알고 계시되 무슨 모양? A to the 모양을 취하면 몇 형식이 된다? 아, 5형식이 된다는 거 그냥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get A to do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밑에다 별도로 빼놨냐면 get하고 show 다 사형식 동사죠. 그때 이건 보여주다라는 뜻이었고 get은 무슨 뜻이죠? 가져오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건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뜻이 완전히 달라서 사실은 몇 형식 동사다. 모양만 show하고 get이라는 사형식과 똑같은 모양을 취할 뿐이지 뜻이 달라요. 이때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도록 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show는 이때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prove하고 같은 뜻입니다. prove란 증명하다는 뜻. 그래서 ge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 시키다에 맞추라 그랬죠. 하도록 그래서 하도록. I got him to do so. 나는 시켰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예.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어. 그가 하는 거 맞으니까 5형식. show는 prove A to do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보여주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셔야죠. 뒤에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시죠? to be나 to do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이라는 것은 나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여주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 보여주었다는 말이 증명했다는 뜻이니까. 되셨죠? 요거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 거. promise A to do입니다. 그럼 일단은 요 문장 보면 어떻게 되나요? A에게 뭐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I promised him to do so. 나는 약속했다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약속했다. 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promise A to do는 그 모양으로 변해도 몇 형식이다? 얘는 무조건 사형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그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것도 나고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뜻이니까 예, 그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promise A to do만은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말고 나중에 commit이라는 단어 배울 거예요. 뭐 저지르다, 뭐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 얘가 이렇게 쓰면은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사형식입니다. 제가 아는 건 지금까지 이 2개예요. A to do 썼는데 사형식이 되는 애들은 commit A to do. 뜻도 똑같습니다. promise A to do 하고 commit A to do 하고. 되셨죠? 요거 외우세요. 요거는 최소한. 네, 요거는 나중에 그냥 별도로 5형식으로 보더라도 요거는 외우세요. 요건 의미가 다르니까. 요거는 시키다, 요건 보여주다가 아니라 증명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건 의미는 조금 다르니까. 특히 요거 promise A to do는 A to do로 써도 몇 형식이다? 4형식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뜻이 원래 그렇게 됩니다. 되셨죠? 특히 요 전체 문장의 4번에 2번 지금 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여기 예, 외워두시고 요거 또 웬만하면 외워두시고 프라미스 에이트든 사형식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되셨죠? 그럼 도대체 왜 형식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했던 이 세 문장 1번, 2번, 3번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 다 when I was young이라는 아주 똑같이 생긴 문장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물론 접속사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뭡니까? 절이를 얘기하는 거죠. 접속사가 달려있는 접속사 달려있고 SV는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되시는지 구별이 가시나요 지금? 구별이 가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게 지금 쉬운 문장이라 그냥 말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내가 저걸 구별할 수 있느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at하고 which하고 뭐 who는 아니죠. what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외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that하고 what이 있으면 뭘 구분 안 하느냐? 아무것도 구분 안 하지 않고 여기가 뒤가 뭐 완벽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빠지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대시 명사절일 때하고 관계대명사 되실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게 뭐 SOC가 빠지냐 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왓은 뭐 뒤에 SOC자가 뭐 완벽하고 어쩌고 뭐 대신 완벽하고 왓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형식을 봐야 되는 거죠. 즉 SOC 동사는 이제 동사만 하니까 빼놓고 이 자리에 이게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즉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수식을 한다면 절이니까 무슨 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형용사절하고 부사절이 있겠죠. 그럼 이 역할을 하는 거냐? 즉 형용사절이라는 건 뭘 꾸미겠어요? 명사를 당연히 꾸밀 거고 부사절은 당연히 뭘 꾸미겠으면 동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겠죠. 앞에 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SOC 자리에 얘를 썼느냐 그 외에
형식이 끝난 다음에 수식에 썼느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운 사람들은 절대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관계대명사니 무슨 뭐 있죠 또? 뭐인지 아닌지 if, whether 이런 거 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게 뭐 부사절이니 명사절이니 이런 얘기 나올 때 소용이 없는 것이 그게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지 이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볼게요. 자리 찾는 거 어떻게 찾는다 그랬습니까? 차근차근 찾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죠. 그럼 이게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 와야 됩니까? 지금 명사가 와야 되죠. 즉 누가 와야 되는 거죠? 명사의 성분을 가진 애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예요. 그럼 뭡니까? 명사절이겠죠. 그러니까 얘 성격이. 그러니까 이건 몇 형식입니까? 3형식 목적절로 쓰인 거예요.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나는 기억한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나는 기억한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거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시절. 그때를 기억한다.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왜는 명사절인가요? 아니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굽니까?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예,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는 얘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 이쪽의 왜는 간접의문문이라는 겁니다. 즉 명사절 쓰는 간접의문문. 그때 왜는 해석을 하죠. 뭐뭐 할 때라고. 아래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이건 형용사절입니다. 왜? 문장이 여기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이 완료가 돼버린 거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얘는 부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텐데 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뭐 하니까 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간을 기억한다.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놓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 지금 영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한다. 그 시기를 내가 어렸던 시기.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걸 해석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얘를 관계부사, 즉 형용사절이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자르든 못 자르겠죠. 실제로는 나는 기억한다. 그 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 해놓고 내 해석이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앞에서 한번 배웠죠? 자동사 뒤에 뭐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그리고 이건 계속입한다 그랬죠? 이거는. 예. 이 형식입니다. 그냥 이 형식. 나는 예쁘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형식. 문장 끝났죠?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절이 하나 더 얼렁 와 있는데 접속사 보이시죠? 접속사, 주어, 동사 와 있는데 그럼 얘는 역할이 뭡니까? 형용사 아니면 역시 부사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예뻤다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무슨 절입니까? 이건 부사절입니다. 얘는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뭐뭐 할 때라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웬 해석하고 안 하고 해석하고의 차이도 있지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해석상으로. 타동사가 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명사절, 즉 3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관계대명사나 이런 거 구별할 때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즉 예를 들면 여기 관계대명사 대입 같은 게 쓰였다고 치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아무튼 뭔 대식 같은 게 치였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해의 성격과 여기에 쓰이는 대세 성격을 차이를 구별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이거는 아직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형식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형식을 차근차근 쫓아오셨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기초가 아니라 기본 편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절들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사절이죠. 뭐라고? 간접의문문이라는 명사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명사절 중에 하나예요. 간접의문. 이건 관계부사라는 겁니다. 형용사절 중에 하나죠. 이게 말 그대로 부사절입니다. 이건 시간부사, 특히나 시간부사절이라고 하죠. 예, 시간부사절, 시간을 나타낸다고. 제가 가르칠 때는 요 세 개를 간접의문문, 관계부사, 시간부사절 가르칠 때는 다 마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아마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나중에 익숙해지셔서 이런 거 탁탁 구별할 수 있고, 이거 간접의문문 하시면 그때 다시 이제 말씀드려요. 사실은 우리 모양이 다 똑같았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배우느라 그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요. 일단 형식 알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시겠나요? 예, 안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된다고요. 예, 나중에 when이 나오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입니다. 이거 외우라고 칩시다. 이거 문법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는 3형식 문장으로 맞습니다. where를 또 쓸 수 있거든요. 간접 의문문으로. where I was young. 또 이게 what was young.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모르죠. 이건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간에 예, 그거는 형식으로 일단은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따라서 이게 간접 의문문이니까 여기 목적어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일단은 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거 실제로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5번 얘기 같은 거는 지금 어디까지만 잘 알아듣시느냐면 4번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즉 4형식이죠. 이건 5형식이고요. 이럴 때 예, 결론적으로는 뭐로 따지는 거다. 이 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 성립하느냐. 이게 바로 뭐다? 뭐의 관계다? 목적어와 IO와 DO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다. 그리고 4형식 동사 중에 A to Do를 취하면 몇 형식이 되는 애들이 있다? 5형식이 되는 애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5개 있는데 요건 뜻이 다르니까 요건 별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프라미스 A to Do 요거는 그렇게 바꿔놔도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이게 하시면 되겠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나오는 이제 2형식, 2형식 보충 연습을 하겠습니다. 2형식은 우리가 우리말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골라낼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2형식 동사들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마치 4형식 동사, 타동사 중에 4형식 동사가 극소수인 것처럼 자동사 중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2형식 동사가 되는 동사들도 있고 4형식 동사가 되는 애들, 그러니까 1형식 동사 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아주 극소수예요, 이것도.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뒤에 부사처럼 해석돼요. 땡땡하게 이렇게 해석되더라도 2형식 동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형용사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게 2형식이었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까지 예,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이제 한 번만 더 남았어요. 형식은. 그리고 뒤에 뭐 저기 구동사라는 거하고 우리가 보통 수거라고 배우는 거 잠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다음 시간까지만 잘 쫓아오시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